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보니까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왜 못합니까? 2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하셨어요. 사실 반기문 총장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가 정치인으로 안착할 것이냐 연착륙할 것이냐 조금 의문이 제기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걸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저 과정에서 보여줬던 저 중간 부분, 저는 이번에 11일까지 단일화되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게 이제 권투로 치면 타오를 던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치에선 절대 등을 보이지 말, 상대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등을 보인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얘기가 뭐 누군가에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한 게 아니고 본인이 기자회견을 준비한 거잖아요. 자청해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만나서 뭐라 했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11일까지 그럼 단일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 거기서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본 거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상대가 취약했던 부분을 끝까지 공략한 거고 그 공략했던 지점을 당이 커버해 주려고 했는데 예. 당이 마지막까지 그래서 무리수를 뛸 정도로 옹립하는 그 투표까지도 했지만 결국에는 권력 의지, 특히나 뭐 다른 건 몰라도 대선에서는 선한 권력 의지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 저돌적으로 본인이 해야 되겠다는데 특히나 한덕수 후보의 패인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그건 그 명분이었습니다만 정치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도 개헌하고 난 3년만 있다가 내려놓겠다. 예. 나 이번에 11일까지 단일화 안 하면 또 후보 안 하겠다. 아. 이른바 뭘 하겠다라는 비전의 정치 혹은 쟁취의 정치가 아니라 내려놓는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게 정치 입문하는 사람으로서는 과연 그게 적절했느냐라는 또 저는 정치 분석가로서의 좀 분석을 좀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권력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많이 얘기하죠. 어떻게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에서 부족했다. 김상일 평론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권력 의지는 누구 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분도 생각하지 않고 목표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정치 철학도 생각하지 않고 예. 본인이 나올 때는 마치 정치 철학을 가지고 어떤 목표, 거대한 대한민국의 뭔가를 불행을 막기 위해서 내지는 밝은 미래로 이끌기 위해서 정치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예. 근데 그걸 향해서 행동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무엇을 향해서 행동했냐? 오로지 나 그리고 권력 이것만을 위해서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단일화 그리고 단일화가 승리를 위한 단일화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 이걸 생각했다면 아니 그 과정 속에서 단일화가 해야 되는 어떤 그 모습 예. 그걸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목표를 생각한다면 아니 50대 50 정도는 받았어야죠. 그거마저도 안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권력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권력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정치 철학이나 본인이 허울 좋게 말했던 목표가 아니라 권력 의지가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권력 의지가 너무 앞섰다 네. 오히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김문수 후보가 계속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에 공격했던 부분이 그럴 거면 진작에 입당해서 경선에 참여하지 왜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명확하게 설명을 잘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경선에 들어왔다면 그렇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었을까요? 지금 보면은 저렇게 친윤의 지지가 저렇게 많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당원 투표에서도 한덕수에 대한 요구하는 그 밀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와도 저는 굉장히 이거는 해볼 만한 게임이 됐었다. 왜냐하면 본인은 단기 필마로 입성해도 뒤에 당권 하나를 먹을 정도의 지지 세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원들도 실질적으로 요구했단 말이죠. 단일화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정답이었고 그랬으면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저는 마지막 그렇게 파이널 컷이었다면은 오히려 저는 김문수 후보보다 한한 대결의 가능성도 좀 높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왜냐하면 지지층 겹치니까 두 분은 그런 걸 우려했을까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략적으로 보면 그게 패착이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는 본인이 중도 소구력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들어와서 경선을 하면 누구의 후견을 입어가지고 승리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친윤 세력,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지지층의 후견을 통해서 그 힘으로 당선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중도 소구력이라는 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 들어와서 당내에서 경쟁을 하면 한 세력의 대표가 되는 거죠. 예. 친윤 강경 세력의 대표가 되니까 나에게는 어차피 들어와서 경쟁을 하면 중도 소구력은 나는 어차피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 끝난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되면은 중도 소구력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전략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밟은 건데 이것도 너무 자신들만 생각한 거죠. 예. 전체 국민이나 당원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의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김문수 후보는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직접 공개적으로 요구까지 했었죠. 그런데 고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님과 지지자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습니다. 제가 사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부님을 모시고 제가 잘 좀 배워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거대책위원장을 좀 맡아주셔서 어떤 입장이 좋은지 그거는 실무적으로 조금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부탁에 직접적으로 답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하나의 표라도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한덕수 전 총리가 결국엔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점은 글쎄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합류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없었을까요? 아니 근데 저거는 한덕수 위원장 이거 후보의 몫이죠. 예. 사실 선거라는 건 옆집에 지게작대기도 필요하다는 게 선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바로 직전까지 사실은 후보를 옹립하려고 했던 분인데 저분이 뭐 실무적으로 협의한다? 전 통 크게 받았어야죠. 뭐래도 하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선대위 고문 정도로 해서 상임 고문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통상에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자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김문수 후보에게 소중한 그런 것들이고 예. 또 어쨌든 중도 소구력이 있다고 그렇게 또 당에서 판단하는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를 가졌을 텐데 저분이 첫날 저렇게 얘기했을 때도 흔쾌하게 내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맞지 예. 실무진과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그러면 꼭 측근들과 상의해야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그런 식의 저는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지금 마지막 행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찌됐건 김문수 후보께서는 더 한번 요청을 해서라도 어떤 역할이라도 맡아서 이번 선거에 기여해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받았던 비판이 꽃가마 비판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8일간 정치인으로서는 8일간만 하고 더 할 생각은 없는 것처럼 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꽃가마 약속이 어디에선가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당 한 뒷편과 당 외의 한 뒷편에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철석같이 믿고 이 여정을 한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는 정치를 계속할 마음이라면 저기에서 선대위원장을 어쨌든 저 자리에서는 받겠다 하고 나중에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도 저렇게 공개된 자리에서는 받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정치를 꽃가마를 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래서 저는 저런 게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는 세력의 생각이었다. 예. 김문수 후보를 징검다리 삼아서 한덕수로 간다. 왜? 그 이유는 뭐냐? 김문수는 너무 극우적이고 그 뒤에 정광훈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고 예. 그러니 중도 소구력은 있기가 어렵다.
어려운 후보다라고 저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런 모습은 앞으로도 서서히 저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을 통해 가지고 굳이 관료가 아니더라도요. 비정치인의 한계 이게 또 나중에 또 어떤 이런 비슷한 사례가 되면 또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사례가 또 나올 테거든요. 그렇게 힘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예, 역대 국무총리 잔혹사에 또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총리 출신들이 된 분들이 없죠. 유일하게 이제 뭐 도전했던 분들은 많이 있으나 이해찬 예. 전 총리 같은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정치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게 아니다.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야전에서 단련되고 실패 이런 시간들이 인고의 시간으로 다시 이제 본인에게 자산으로 와닿을 때 하는 것이지 예. 이게 한 번에 되는 일. 사실 또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 정말 딱 한 번에 선거에서 대통령이라는 대권을 거머쥐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후과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 윤석열 측면에 전태도 있었군요, 그런 사례가. 측면에서 예. 이번에 많은 또 사례를 남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남긴 그런 또 하나의 정치 사례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예.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밖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가 100% 모든 거를 다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밖에서 들어오면은 바꾸는 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30%만 바꿔도 새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존의 거를 70%는 쓰고 내 거를 30%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보다는 자기 사람으로 거의 주변을 100% 채웁니다. 그러니까 정치력 있는 조언을 받을 수가 없는 게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